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다시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좀 고점이 갱신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3월 31일 저점 이후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사실 미국 쪽이 이미 돌파가 된 지 좀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쪽도 좀 돌파될 가능성이 더 높았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올라간 추세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팔고, 그럼 판 거를 다시 좀 언제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에 문제일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고 일단 상대 강도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코스피 200 대비해서 강한 섹터가 거의 드뭅니다. 전기전자 최근에 강했고요, 151%. 그 다음 이제 건설, 그 다음에 증권 정도. 근데 증권은 조금 계속 약해지고 있긴 하죠. 최근엔 전기전자가 계속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나 S&P, 코스닥, 코인들, 다 등등등등 금 여러 가지 다 고려하더라도 코스피 200이 제일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전기전자가 제일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추세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쭉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결국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결국 자기의 과거 고점 정도 오면 한번 익절을 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하단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쭉쭉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쪽 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 롱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됐고요. 숏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아주 소폭 증가가 됐습니다. 크게 변동은 있진 않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재차 반등하면서 밸류는 여전히 사실 평가를 하기에는 아주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다가 이게 역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게 매도를 많이 하는 거라, 이쪽이 올라갈수록 매도를 많이 하다가 또 최근에는 조금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사실 쭉 떨어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사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 있겠고, DXY 같은 경우에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가격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보시면은 거의 몇 배죠? 열 몇 배 올랐죠. 한 11배? 이렇게 올라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에 현물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좀 외국인이 조금 선물 정도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역시나 긴 시결에서는 개인이 좀 매수를 가파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계속 가파르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긴 시계열에서는 한번 기관들이 샀을 때 이때 빼고는 일단 개인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34.7조 가량 하면서 아마 사상 최고치일 겁니다. 사상 최고치 신용장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번 얘기를 드리죠. 이게 추세가 맞냐, 가속도 매매가 맞냐, 뭐가 맞냐의 정설은 없기는 한데 사실 한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속도가 더 적합은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이격이 크거든요. 기준선하고 주가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세로 매세를 한다고 쳐도 기준선 돌파되고 기준선 방향까지 본다고 치면은 이 봉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좀 늦죠, 사실. 근데 똑같이 S&P죠. S&P 똑같이 본다고 치면은, 제가 S&P를 빼놨네요, 여기서. 그럼 똑같은 거 나스닥으로 한번 보죠. 나스닥으로 본다고 치면은 나스닥은 올라가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치면 나스닥도 똑같죠. 4월 13일 정도 본다고 치면은 근데 4월 13일에 매수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가속도를 매매하게 된다 치면 4월 2일 상당히 좀 바닥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원래라면 이제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단점은 거래를 많이 해야 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사실 추세 매매로 가면은 그냥 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사실 매도 시그널이 아마 기준선 떨어졌던 날이 없을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쭉 그냥 들고 가면서 이때까지 매수를 아마 그냥 쭉 들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사면서 뭐 거의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손실 없이 그냥 손쉽게 추세를 먹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뭐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나 안 뛰어나나 상관없이 그냥 기준선 방향 바뀌지 않고 기준선 하다가 뚫리지 않는다고 치면은 매도한다. 한 요 정도 매도를 했을 거거든요. 기준선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될 텐데, 좀 이런 급등하는 구간이나 이제 그럴 때 안 좋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왕도는 없고 결국 어떤 거를 내가 택할 것이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속도 매매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가속도는 올라가는 가속도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다시 내려오는 그날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정산을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는 해요. 이제 일봉보다는 사실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세모가 뜨는 게 있고 X가 뜨는 게 있죠. 이제 그래서 세모가 뜨는 거는 20하고 2 볼린저랑 5랑 2.5 볼린저가 동시에 이탈을 했을 때 단기적인 이제 매도 시그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매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RSI로 보고 합니다. RSI에 뭐 70이나 30에서 넘어갔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RSI 안에 있는 볼린저를 치고 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거나 뭐가 됐든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X랑 세모가 뜨면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롱을 정리하고 밑에 쪽은 숏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거의 맞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1시간 봐도 그렇고 거의 저점이 맞춰지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 고점 근처에 맞춰지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어찌됐든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일단 가속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매수하고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아직 과열이 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봉에서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뭐 사실 잠깐 이탈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뭐 크게 이격 없이 쭉 갔기 때문에 다시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서 사실 초록색으로 가면 매수를 하는 그런 건데 뭐 디테일한 거는 뭐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가 약해지고 있긴 합니다. 완만하게 누웠죠. 좀 조심해야 될 구간에 왔던 거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WTI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가속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아직까지 롱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본 기준으로. 코스피도 여전히 아직까지 롱 가속이기 때문에 뭐 굳이 들어가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롱 가속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별적인 종목을 본다 쳐도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계속 롱 가속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아직은 매도할 필요 없겠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롱 가속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대차도 아직은 롱 가속이다. 뭐 애플도 아직은 롱 가속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롱 가속이다. 알파벳은 롱 가속이긴 한데 RSI는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한번 리스크 관리는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이렇게 과열 신호가 나오긴 하니까 한번 정리는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재돌파 될 때 사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롱이긴 하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였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한번 지켜보고 빠질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한데 한번 좀 정리를 했던 구간들이 있어서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메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는 뭐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뭐 이상은 없다. 뭐 이렇게 가속도로는 볼 수 있고 뭐 추세로 살펴본다고 치면은 여전히 뭐 일단 추세는 살아있긴 합니다. 볼린저도 벌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이탈을 밑으로 하냐 마냐 뭐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150도 뭐 기준선이 사실 윗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강하지는 못합니다. S&P도 쭉 가고 있고 근데 일단 볼린저 타던 거를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다. RSI도 그렇고 근데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죠. S&P랑 뭐 똑같은 상황이고 뭐 다우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도 아직까지는 추세로는 이상은 없다. 기준선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걱정할 건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빅스 같은 경우에도 뭐 꽤나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린저를 이탈을 하긴 해서 좀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뭐 한 요 정도 이탈이 되면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긴 하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뭐 근데 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가속이랑 추세가 둘 다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을 쓸 땐 가속만 쓰고 추세를 쓸 땐 추세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둘 다를 복합해서 쓴다는 거는 방향을 다르게 그러니까 진입이 가속으로 했는데 뭐 익절은 추세고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둘 다 동시에 따로따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두 개가 겹치면은 안 되긴 합니다. 니케이도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유로스톡스는 뭐 돌파는 못했긴 했지만 뭐 사실 다른 나라 다 돌파해서 뭐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일단 뭐 구름도 넘었고 뭐 사실 딱히 여기서의 매물대 말고는 뭐 걸릴 건 없는 상황이고 항생도 뭐 마찬가지죠.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구름대 정도는 깨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겠죠. 근데 일단 여기도 한번 돌파도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 구름대 정도는 깨고 이왕 여기서 갈 거면 어차피 가속으로 갔으면 어차피 한 여기서 바로 가속으로 갔을 텐데 그럴 거 아니라 어차피 추세로 본다고 치면은 뭐 이왕 할 거 이제 구름 돌파하고 가는 게 맞겠죠.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살짝 넘었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넘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봉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조금 중요하겠다 싶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일단 구름대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요 하단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MACD도 그렇고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는 내려가고 있는 딱 그런 모습입니다. WTI도 일단 구름대가 지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금선물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봤던 게 실시간이 아니어서 근데 이제 방향성은 사실 기준선 내려오고 있죠. 뭐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사실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근데 일단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뭐 사실 또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금선물 같은 경우 그래도 위긴 하잖아요. 기준선 위.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고 일단 기준선 밑은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되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뭐 국고 3년물 뭐 일단 좀 하락을 했고 근데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은 조금 그냥 기간 정도 조정 정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국고 10년도 크게 다르진 않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돌파를 하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왜냐면 ABC 확률이 이렇게 되면 높거든요. 여기를 넘어가 말았잖아요. 이게 ABC에서 그럼 돌파하는 거거든요. 아까 코스피도 똑같은 거죠. 여기를 돌파하면 뭐 사실 돌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동이 알면 좋은 게 이제 A, B, C 거나 아니면 1, 2, 뭐 3으로 갈 거였으면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 사실 여기는 돌파될 확률이 훨씬 높긴 한 거죠.
일단 그 정도 정보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진 고점을 넘지는 못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모양으로 봤을 때 한번 넘고 떨어져도 떨어질 확률이 뭐 사실 여기도 네 이제 지수만큼 이 개수가 무조건 잘 맞는 건 아니지만 따라간다라고 쳤을 때는 뭐 비슷할 거 갈 거 같긴 합니다. 뭐 테슬라는 일단 구름대에 좀 막혀 있어서 뭐 굳이 상방으로 보는 게 이제 가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면 추세로 보면 일단 기준선까지 올라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결국 난이도가 더 높아졌어요. 이제 결국 지금 이미 많이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쭉 그냥 가는 장은 쉬운데 여기서 이제 한번 조정 주고 그 다음에 가고 이런 장이 어려워서 연말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승률, 손익비, 횟수입니다. 결국 내 전략이 얼마나 승률이 높고 손익비도 높고 손익비라는 건 결국 손절하는 거 대비해서 얼마나 더 크게 버냐의 문제인 거죠. 1을 잃고 5를 따냐 1을 잃고 0.5를 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승률은 50%가 넘으면 좋고 근데 승률이 꼭 50%가 안 넘어도 돼요. 손익비가 크다면 손익비는 이제 보통 몇 배냐의 문제인 거죠. 손익비가 몇 배냐 횟수는 얼마나 많냐 많을수록 좋잖아요. 결국 내가 뭐 승률이 50%고 2배다 라고 치고 횟수가 4배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4번이다 이러면 뭐 돈 이제 쓸어 담는 거죠. 결국 아니 뭐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고 근데 이게 사실 이해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높으면 손익비랑 횟수는 좀 낮아지게 되고요. 뭐 또 손익비가 높으면 승률과 횟수가 또 낮아지게 됩니다.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그리고 결국 언제 내가 진입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나의 진입 타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나는 언제 익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언제 손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사실 내가 안 돼 있다 라고 하시면 뭐 죄송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투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됐을 때 비로소 사실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이게 결국 벌기도 쉽고 잃기도 쉬운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실력이 키워지면 결국 살아남고 다승자 독식하게 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잘 살아남으시길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이 잘 맞으시기를 기원하고 이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는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가속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한 시장이에요. 사실 추세로 보기엔 좀 너무 늦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속으로 한번 단기적으로는 좀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코드를 짜기가 어렵다 하면은 결국 여기는 이렇게 RSI나 MACD도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 놓는 거죠. 근데 기울기를 그어 놨다가 이 기울기가 뭐 꺾이거나 아니면 이 단기 추세가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바로 정리를 하는 거죠. 결국 기울기가 속도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내려올 때 빨리 팔고 올라갈 때 빨리 사는 그런 좀 대응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걸 이제 뭐 보통 분들은 뭐 저는 이제 1시간 봉을 메인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시는 거죠. 일봉이나 뭐 한 240분 봉 뭐 이렇게 요 정도를 빨리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추세가 선이 나는 깨지면 매도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좋은 추세선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문제도 똑같은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다. RSI. 그럼 여기서 딱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점에서 팔죠. 사실상.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깨지잖아요. 아 그럼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제 다 청산.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똑같이 또 기울기가 또 다시 올라가는 기울기가 있네.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더블 바텀이죠 이게. 이중 바닥이죠. 여기서 또 그거 보는 거죠.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구나. RSI로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다가 여기서 깨지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빠지는 요날, 사실 이때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때 사실 애매한 구간이죠. 근데 사실 국내가, 그래서 제가 알아는 게 장이 이렇게 꺼지고 나서 너무 변동이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국처럼 1시간밖에 안 쉬고 실시간이었으면 이렇게 바로 즉각 매도를 할 텐데, 아무튼 그게 안 되는 건 좀 단점인데, 실제로 뭐 어찌됐든 이때 바로 이제 매도를 쳐야 되겠죠, 사실. 그래도 뭐 여기서 샀으니까 뭐 사실 손해는 아니긴 해요. 벌긴 벌었습니다. 벌긴 벌었겠지만 조금 더 벌 수 있는 건 아깝긴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또 여기서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그럼 여기가 돌파될 때 숏도 끝났구나. 숏이 여기 돌파되는 순간 숏도 끝났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 매매입니다. 결국 추세의 힘이 꺾이는 거를 빨리 알아채는 거는 이제 가속도죠. 차가 이제 100km 달리던 게 90으로 가고 80으로 가고 70으로 가다 보면 이게 멈추겠구나라는 예상이 되잖아요. 꼭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추세 매매는 방향을 바꿔야만 내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쉽죠. 이제 그냥 알아차리기 쉽고. 그래서 뭐 여기서 안 팔고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제. 근데 가속도의 매매의 좋은 점은 대응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기 안에서 고점 저점을 잘 잡아주죠.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과연 경험이 많이 없다라고 치면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뭐 정말 잘하면 가속도가 좋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밥만 먹고 이걸 하는 사람이 돼야 뭐 그나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제가 뭐 잠깐 롯데월드에서 스케이팅 몇 번 탔다고 제가 뭐 과거 김연아 선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 잠깐 내가 한다고 해서 뭐 밥만 먹고 이걸 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밥만 먹고 이기는 사람에서도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긴 하니까요. 어찌됐든 승자는 5%도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뭐 승자를 되려면 실력을 키워야 되고 이제 그런 자만 살아남는 시장이다. 그래서 뭐 그게 내가 조금 오래 살아남고 싶다라고 하면 레버리지를 안 쓰면 되고, 안 쓰고 차라리 추세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제 개별 종목 이런 거를, 아니면 큰 지수를,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돈을 크게 버실 수 있겠죠. 이제 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완전 추세대로 가니까요. 이제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